제주도가 1,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이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일며 중단됐다는 소식 탐사 K팀이 전해드렸죠.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의 신익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 기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네, 현재 제주도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230톤입니다. 봉계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색달동 자원화 시설 그리고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곧 포화됩니다. 무엇보다 악취와 생활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제주도는 하루 3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색달동에 짓기로 한 건데요. 당초 제주도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주민 동의 절차와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3년 뒤인 2023년에야 준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 왜 입찰이 좀 중단된 겁니까? 네, 제주도는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지난해 12월에 냈는데요.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지난달 6일 A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C 업체에서 입찰을 따낸 A 업체가 제주도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종 선정업체가 경관 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서 사업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C업체는 또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낙찰자 최종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낙찰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낙찰을 받은 업체가 이 경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근데 어떻게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데 낙찰이 된 거죠? 네,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찰 안내서를 보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주도 경관 지침 등을 준수해 건축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는 해발 200에서 600m 미만 중산간 지역인데요. 따라서 도의 경관 지침상 경관 권역 나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동시에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하는 1순위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 때는 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 1순위인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는 흙을 쌓거나 올리는 이른바 절성토의 높이를 3m 이하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A업체는 설계상 절성토 기준 3m를 초과했고 해당 규정을 준수한 업체는 C업체뿐이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C업체는 제주도 도시디자인과의 설명대로 경관 지침을 따랐다가 오히려 탈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600의 그 중산간 지역, 그러니까 아주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다, 이런 주장인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면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취재 보니까 어떻습니까?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발주 부서인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C업체가 경관 가이드라인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1순위 중점 경관 관리구역 규정상 해당 사업 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해당 규정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지정 제한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으로 국가나 제주도가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은 개발 제한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해 해당 시설이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절성토 3m 이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추후에 실시 설계 과정에서 보완을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C업체는 해당 예외 조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는 해당 규정에만 구속력이 있다면서 절성토 3m 이하 규정까지 준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와 C업체가 경관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된 업체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절성토 규정을 굳이 따를 필요 없다는 주장이고, 네. 탈락한 업체는 대규모 개발 행위만 제한하는 것이지 이 절성토 3m 이하 규정은 살아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서로 해석이 다른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문제의 시작을 저희가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부서 간의 엇박자에 있다고 보는데요. 발주부서인 생활환경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보완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도시디자인과는 해당 시설 부지가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성토 3m 이하 규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도청 안에서도 부서 간의 해당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 관련 부서끼리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군요. 네. 어쨌든 이게 사업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 취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도 그 점인데요. 왜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에게 취재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환경과 기계, 전기 및 계측 제어, 토목과 건축, 조경 등 6개 분야로 모두 14명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토목과 건축 분야 심의위원을 제외하고는 해당 문제를 잘 모르거나 자기 분야가 아니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답변을 했고요. 경관 지침과 관련이 있는 건축과 토목 분야 심의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그 탈락 업체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감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주부서인 생활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지난 29일 C업체 관계자들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C업체가 제주지방법원에 낙찰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감사위에서 결과를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세심하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